특히 하면 안 되는 게 오래된 아파트 대표적인 단지들 수시로 배관이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심하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한마디로 시한폭탄인 거죠. 구축 아파트의 전기선은 매우 얇은 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점프만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전력량이 부족하게 되죠. 심하면 여러분 집을 꼴라당 다 태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신축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을 더 신경 써야 될까요?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노후화입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람 몸으로 비유하면 가장 쉬울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이야 이제 피부 관리에 보이는 모습에 더 집중을 하겠지만 우리 몸이 노후화가 되면은 사실 뼈 관리, 그 다음에 혈관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구축 아파트도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우리 몸에 해당되는 뼈와 혈관에 대한 그런 관리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는 순간 후회하는 인테리어 5가지 팁을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방을 거실로 옮기지 마십시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이 수직 배관이 있고요. 우리 집 바닥에 이 수직 배관에서 연결된 이 수평 배관이 있습니다. 이 수평 배관들이 우리 집 욕실에도 있고 발코니에도 있고 주방에도 있지만 특히 하면 안 되는 게 이 주방의 수평 배관을 멀리 보내는 일입니다. 이 수평 배관을 멀리 보내게 되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방 거실을 바꾸는 유튜브 영상들이 꽤 네. 인기가 있는데요. 네. 그런 현장들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년, 10년이 한번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저는 엄청난 이 불안감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게 주방의 특수성 때문이에요. 이 주방 같은 경우는 배관에 찌꺼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찌꺼기로 인해서 이 스케일이 엄청나게 차서 물 나가는 공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사골 요리 같은 거 해보셨죠? 소기름이 찬물에 딱 닿았을 때 어떻게 되죠? 바로 응고가 되고 그냥 딱 달라붙습니다. 만약에 요리를 해가지고 배관으로 나가면서 찬물이 딱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평 배관 안에 덩어리들이 그냥 응고돼 가지고 그냥 가득가득 차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주방이 5년 10년 15년 뒤에 그냥 침수돼서 다 오버될 겁니다. 그때 돼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AS 해달라고 하실 겁니까?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주방하고 거실을 바꾸면 절대로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외벽 단열 그대로 두고 마감하면 망합니다. 외벽 단열은 그대로 두고 마감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25년, 30년 전에 아파트의 단열재 두께는 지금 아파트의 절반도 되지 않고요. 그 단열재들의 시공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보다는 열악합니다.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에 틈도 매우 부실해서 황소바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 샤시를 바꿨습니다. 안방에. 근데 예전에는 결로나 곰팡이가 하나도 없던 곳이었는데 샤시를 바꾸고 나니까 결로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외벽 쪽에 단열재와 단열재의 그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샤시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뭐 샤시에도 바람이 들어오고 여기 외벽에도 바람이 들어오고 하니까 결로나 이런 게 없었겠지만 여기에 샤시를 그냥 새로운 걸로 딱 밀봉해서 좋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니 엉뚱한 곳에서 그냥 결로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죠. 이게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외벽 단열을 그대로 두고 사용한다거나 또는 이 외벽 단열에 그냥 단열재 보강만 하나 둬가지고 그렇게 시공해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 더 사례를 들어볼까요? 우리 외벽 쪽에 단열을 그대로 두고 사용했을 때 붙박이장 그냥 설치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붙박이장 안에 결로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리고 우리 이불, 옷 넣어놓은 거 있죠? 이게 물에 다 젖고 곰팡이 생겨가지고 하나도 못 쓰게 됩니다. 구축 아파트 절대로 외벽면 단열재 그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30년 넘은 구축 아파트라면 대부분 동파이프로 배관이 시공되어 있을 겁니다. 이 동파이프 그대로 재사용하시면 후회합니다. 절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 대표적인 단지들 뭐 목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보면은
수시로 배관이 여기저기서 터져가지고 윗집 아랫집에 엄청난 논쟁이 생겨요. 아랫집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되면 심하게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그냥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한폭탄인 거죠. 제가 아주 심한 경우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거의 1년에 한 번, 두 번씩 계속 배관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배관이 터지는 부위가 다 틀립니다. 한 번은 거실에서 터지고, 한 번은 저 보일러 분배기 쪽에서 터지고, 또 한 번은 뭐 안방에서 터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몇 년 동안 자꾸 배관들이 터지고 하니까 여기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사하시고 전체 재시공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동파이프 배관은 오래되면 터지지 않더라도 스케일이 안에 껴가지고 난방 효율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금속 배관이다 보니까 배관이 돌아가는 간격들이 좀 넓고 해서 이 배관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뭐 굳이 터지는 거 걱정하시는 거 아니더라도 교체하시는 것을 완전히 추천드리고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동파이프 난방 배관 말고 주철 배관으로 금속 배관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 주철 배관 안에 녹 스케일이 엄청나게 껴요. 이런 것들 그냥 사용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매일 그냥 녹물로 샤워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오래된 금속 배관들 그냥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 아파트 녹물이 좀 나왔는데 수도 배관 교체하면 녹물이 안 나오나요? 수도 배관 교체를 하면 녹물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한 가지가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수도 계량기 안쪽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배관을 교체할 수 있는 거고요. 수도 배관까지는 공용 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단체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속 배관을 바꾸게 되면 주철 배관일 경우는 지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화장실에 덧방 시공, 이건 안 됩니다.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몸체가 약합니다. 크랙도 계속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타일이 멀쩡하면 우리가 덧방 시공을 많이 하죠. 한데 구축 아파트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얘기가 타일이 멀쩡해도 뜯고 방수부터 좀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 좀 장크랙이라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강을 하고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몸체가 약하다면 그 약한 부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진행된 것만이라도 한번 보수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구축 아파트에서는 타일 덧방 시공 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전기 배선을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분전압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심하면 여러분 집을 홀라당 다 태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제품들도 많아졌을 뿐더러 이 제품들의 용량들이 많아졌는데 구축 아파트의 전기선은 매우 얇은 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재사용하고 그냥 점프만 시켜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전력량이 부족하게 되죠. 사실 늘상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조명 문제입니다. 이 조명이 이 전력량이 부족하면 깜빡깜빡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인덕션 같은 경우에 요즘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단독 배선을 설치하라고. 인덕션은 수입 제품 같은 경우 최대 한 7kg까지 전력량이 나오고요. 국내 제품들도 웬만한 거는 거의 4.5, 5kg 정도 전력량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 전기선 우리 2.2스퀘어도 부족해요. 이거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4스퀘어 정도 아주 굵은 선을 별도로 분전함에다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차단기를 별도로 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예요. 전기 배선만큼은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하십시오. 분전함 싹 바꾸시고요. 웬만하면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 경우는 전기선을 다 빼내고 새로 입선이라는 걸 하시고 전기 배선까지 모두 바꾸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왜 이렇게 고객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우리 몸으로 치면 늙었잖아요. 우리 몸이 늙게 되면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지죠. 우리 피부 관리만 해도 되겠습니까? 뼈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혈관 관리도 해야 됩니다. 구축 아파트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뼈대,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는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살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새로 들어가는 두 번째 우리 집은 재건축 될 때까지 가급적 오래 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축 아파트에서 특히 꼭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 후회하는 거, 이걸 가지고 오늘 컨텐츠를 한번 삼아 봤는데요. 여러분, 먼저 얘기하십시오. 인테리어는 소통입니다. 커뮤니티가 서로 됐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축 아파트를 의뢰하는 거랑 구축 아파트를 의뢰하는 거랑 같은 인테리어지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죠.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잘하는 곳을 찾으려면 뭐부터 보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일반 성형외과 젊은 의사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 있는 의사분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관리 쪽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구축 아파트는 뼈나 혈관에 대한 문제를 그 속을 잘 들여다보고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아가십시오.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의 경험과 학식과 지식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리고 하시면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드릴 겁니다.